S가 스피시픽,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 M이 measurable.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achievable,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R이 이제 relevant라 그래서 관련성이 있는 걸 해야지. T는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타임 바운드라는 뜻인데 시간 제한 속에서 수량으로 항상 계획을 세워야 된다.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래, 할 수 있어. 이러면요. 사실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 해서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 차요. 부정성 편향이라는 게 있어.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 하나는요, 긍정적인 생각 4개를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아주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는 게 필요해요. 이거 뭔가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미루고 이런 습관을 좀 없애고 싶다고요. 그럴 때 이제 7가지 정도 방법이 있어요. 제 책 이제 몰입의 기술에서 제가 정리를 해뒀지만 오늘 재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플랜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여기다 스마트 플랜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스마트 플랜 뭐예요? 줄임말이냐면 S가 스피시픽,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다음 M이 measurable. 그래서 이건 수치화가 가능해야 돼요. 일단은 구체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하면서 바로바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공부를 하겠다, 뭐 한국사 공부를 하겠다, 뭐 아니면 민법 공부를 하겠다, 뭐 피셋 공부, 뭐 아니면 상황 판단 공부를 하겠다, 뭐 하루에 뭐 3문제, 30문제 풀겠다 이런 분들이 막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딘가에 이르는 것과 그 뭔가 결과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것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이거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결과 목표랑 수행 목표라는 개념으로 구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동사 형태로 자꾸 계획을 짜줘야 돼요. 수학 공부 이런 명사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예를 들어 개념을 보기라든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 응용 문제를 풀기라든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설을 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걸 뭐 다시 한번 개념서를 본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돼. 이게 SSPCP. 두 번째 measurable. 내가 수치화가 할 수 없으면 사람이 끌리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도 뭐 말씀드린 수학 공부를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보면은, 타임 바운드라서 마지막 게 T인데 이제 시간 제한을 갖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30분 동안 개념을 예를 들어 뭐 10페이지를 보겠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진도를 확실하게 딱 정해, 분량을 딱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T는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타임 바운드라는 뜻인데 시간 제한 속에서 그 다음에 내가 수량으로 항상 계획을 세워야 된다. 구체적인 동사의 형태로. 그래서 이게 SMT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achievable이 이제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계획을 오늘 뭐 수학 개념서 10시간 만에 500페이지 보기, 지금 수치화도 됐고 타임 바운드도 있지만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거 10시간 만에 500페이지짜리 개념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책을 다 모아서 보겠다. 누구라든지 질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achievable. 그 다음에 R이 이제 relevant라 그래서 관련성이 있는 걸 해야지. 내가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고등학생이 대학에 논문을 가지고 공부하겠다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냥 성인 수험생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굳이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없는 기출문제를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상한 보조교재를 사가지고 특히 고등고시를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논문 읽고 이런 분들이 있지만은 관련성인데 집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스마트 계획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포모도로라는 시간 기법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집중의 어떤 한계를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오래 앉아있는 편이지만 처음에 공부하지 안 된다. 변호사님 저는 30분만 앉아있어도 뭔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분 하고 공부하고 쉬세요. 25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25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러면요. 그 10분 쉬는 동안 나머지 25분, 총 50분을 공부하는 사람하고 자괴감이 들 수 있지만은 내가 50분 공부하면 50분 쉬어야 돼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25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게 낫습니다. 이게 포모도로 기법이라 그래서 이탈리아 학생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의 부엌용 시계, 그 토마토를 포모도로라 그러거든요. 이 부엌용 시계를 가지고 자기의 집중력의 배터리가 다 되기 전에 딱딱 끊어서 그냥 최대 집중력으로 공부를 하는 기법이에요. 이것도 꼭 한번 써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가 긍정적 자기 대화라는 스포츠 심리학의 기술입니다. 사람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대부분 코끼리를 떠올리시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앞에 거를 떠올리고 나중에 기억을 날리는 과정이에요. 근데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래, 할 수 있어. 이러면요. 사실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 해서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 차요. 부정성 편향이라는 게 있어.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 하나는요, 긍정적인 생각 4개를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아주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최소한도 2달 정도는 자꾸 연습을 해줘야 돼요. 내가 이거 과연 진도 뺄 수 있을까? 내가 쟤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점수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요, 종이에 적어가지고 걔에 대한 반박을 좀 적어가지고 자꾸 머리에 입력을 좀 시켜주세요. 사람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 생태계 있잖아요. 머릿속에 이 환경을 세컨 네이처라 그러는데 내 인식 세계가 나의 인생을 좌우하고 나의 몰입과 집중력을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매우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와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긍정적 자기 대화법이라 그래요. 이건 진짜 기술 이름이 있어요. 이게 스포츠 심리학에. 이거를 꼭 써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슬램덩크라는 오래된 아재들 만화가 있는데 아재들 여기 악플 달지 마세요. 그 만화 보면은 서태웅 선수가
이제 마이클 조던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자전거 타고 가면서 나는 막 1등이다, 천재다 이러는데 지가 천재니까 천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암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실수를 하지 않을 거다. 이건 좋은 암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잘 뭐 어떤 계산 실수가 있으면은 어떤 유형을 볼 때는 곱하기 계산에 주의할 거 이런 식으로 해야 긍정이지 계산 실수하지 말자면 계산 실수 자꾸 하게 된다니까요. 이런 데 좀 벗어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긍정적인 걸로 해야만 몰입과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네 번째 환경관리입니다. 우리가 견물생심이란 말 들어보셨죠? 물론 이런 맥락에서 쓰이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물건을 보면 그거를 슬쩍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변에 스마트폰 있고 공부하는데 무슨 PC 켜져 있고 그다음 PC로 어쩔 수 없이 인강을 들어야 된다는 핑계를 대는 분들이 많은데 인강만 듣는 게 아니죠. 거기 뭐 게임 폴더도 있고 뭐 그다음 뭐 오만 뭐 뉴스도 있고 뭐 메신저도 있고 다양한데 그거라도 제발 좀 삭제를 해주세요. 주변의 환경 정돈을 잘해가지고요. 집중과 몰입이라는 거는 어느 하나의 길로 내 정신 상태가 흘러 들어가게끔 삽으로 물기를 파는 작업이지 내가 물이 돼서 뭔가 이렇게 막 이거를 막 이렇게 가는 그런 작업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 정신이 흘러갈 수 있는 집중력이 흘러갈 수 있는 물기를 판다고 생각하고 주변의 물리적인 환경 이런 것들 세팅을 좀 잘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섯 번째 습관 형성입니다. 사람은 기존에 우리가 30만 년 동안 우리가 쭉 자연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죠? 호모사피엔스가 30만 년 정도 됐거든요. 자연 속에서 살아오면서 우리가 생존의 어떤 알고리즘 하나 터득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겁니다. 기존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대로 살아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앞으로도. 그래서 그냥 기존대로 살겠다. 귀차니즘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사실 자기 개발을 하시든 공부를 하시는 이런 분들은 기존의 안 좋은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기존의 안 좋은 습관에서 벗어날 때는 두 가지를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첫째는요. 내 뇌가 적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21일, 3주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 이제 21일이 지나서도 공부를 할 때는요. 뭔가 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 체화가 안 돼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66일 정도가 지나면 완전히 이게 몸에 익게 되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옛날에 웅녀가 이제 막 쑥이랑 이제 뭐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듯이 최소한도 66일 정도는 이 집중과 몰입의 습관을 유지해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뛰쳐나가고 막 PC방 가고 막 게임하고 놀러 가고 친구 만나고 술 먹고 이러면 뭐가 된다?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다. 이거는 필요적인 조건이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공부하는 수험생들 특히 중고등학생들 너무 심해요. 쉬지도 않고 공부하고 주말 내내 학원 다니는데 그럼 절대로 장기적인 레이스에서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목표하는 분량을 끝냈다면 좀 쉬시고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는 밀렸던 진도만 조금 한 번 더 보신 후에 일요일 같은 하루를 좀 쉬세요. 그다음 성인 수험생 분들 특히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막 쇠라도 막 부숴버릴 기세로 막 씹어먹을 기세로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루 정도 쉬어가면서 공부하세요. 기계도 안 쉬고 하면 고장이 나는데 사람이 쉬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풀고요. 스트레스 풀 때 저는 이제 명상이라든지 심호흡 같은 것들 몸의 각성 상태를 조절하는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해소법도 있지만은 또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해소법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 게임 같은 거는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하고 벗어날 수도 있지만은 게임에 깊이 심취하는 경우도 있겠죠. 친구랑 만나거나 술 먹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스트레스 해소법 물어보지 마시고 내가 직접 기록해보면서 테스트해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도 집중 위한 너무너무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일곱 번째가 주변의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 책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처음에는 동료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과 스터디를 해서 사실상 과외를 받는다는 느낌으로 했을 때도 공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고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언어화가 되면서 또 공부가 또 가르치면서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물론 놀러 가지 않을 때. 두 번째, 우리가 관찰자 효과라는 게 있어요. 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도 공부가 잘 되는 때가 있는데 집에서 혼자 공부하시기보다는 스카를 가시거나 아니면 도서관을 가시거나 독서실을 가시거나 뭐 아니면 뭐 카페도 좋아요. 어쨌든 상황에 맞게 사람들이 뭔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뭔가 약간은 감시를 받는 그런 느낌의 상황을 이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가고 내가 막 집중을 한 곳에 쏟으면 집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착각에서 조금 벗어나실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7가지 정도 기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뭔가 미루지 않고 한다는 건 미루지 않고 이 순간에 집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집중과 몰입의 기술이 바로 미루는 습관을 없애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제가 7가지 말씀드렸던 거랑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미루는 습관 이번에 좀 박멸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